네, 안녕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많이 자리를 채워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점심시간 이후라서 식곤증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발표자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직후에 발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앞에 이제 시간이 뭐 늘어진 것도 없고 뭐 맘 편하게 조시면 저야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루프포인트 코리아의 최윤환 차장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이메일 당신을 속이는 4가지 기법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발표는 먼저 저희 회사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회사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BC라는 이메일 사기라는 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그 솔루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도 발표하고 저쪽에서도 발표를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먼저 저희 회사 생소하시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차를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내용은 이제 애플카인데요. 애플은 좀 비밀주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요 애플카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봐도 별 정보가 사실 안 나옵니다. 네, 뭐 2025년 정도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아직 별다른 정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다라는 건 사실 외부에서의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고 반대로 내부자의 임직원분들이 정보 유출하는 거를 좀 잘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던 영상인데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를 압도했다, 이겼다, 뭐 이런 동영상인데 반전이 이제 포르쉐를 달고 달렸죠,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는 지금 사실 뭐 사이버 트럭도 이제 출시를 해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스페이스 X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네,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정보 보안을 매우 잘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차를 좋아한다고 했고 차를 테마로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표 2개를 만들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는 미국 회사이고요. 애플과 테슬라에서 저희 프루프포인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루프포인트는 23년 된 회사예요. 생각보다 오래됐고요. 우리나라에는 좀 알려져 있진 않은데 미국에서는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세계 1위 이메일 그 보안 회사고요. 가트너나 뭐 프로스트 설리반 이런 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휴먼 센트릭이라는 특이한 보안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센트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작년까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피플 센트릭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올해부터 저희는 6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가트너에서 휴먼 센트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이버 공격의 74%는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방화벽 뭐 IPS 이런 기술들로 뭔가 그런 관점에서 정보 보안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취약한지 어떤 사람이 어떤 공격을 많이 받는지 인간의 취약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 보안을 하자라는 게 휴먼 센트릭이라는 용어고요. 저희도 피플 센트릭에서 이제 휴먼 센트릭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가트너와 이제 같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메일 당신을 속이는 기법 BC라는 개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BC라는 거는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해가지고 이건 사이버 범죄입니다. 이메일로 사기를 치는 건데요. 좀 특이한 점은 첨부 파일이나 URL 없이도 상대방을 속여서 뭐 송금 계좌 변경됐으니 이쪽으로 돈을 보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기술을 BEC라고 합니다. 요 BEC 공격이 좀 화두가 된 이유는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이상 해커들은 이 복잡한 인프라를 뚫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여기 계신 정보 보안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걸 뚫는 건 너무 힘든 일이 돼 버렸어요.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해커들이요. 그래서
사람을 타겟으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FBI 보고에 따르면은 지금 BEC 공격으로 연간 대략 3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랜섬웨어 공격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BEC 공격을 좀 탐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APT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응하실 때 뭐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메일 다 로그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네, 여기 있네요. 최초로 유입된 이제 악성 코드나 URL 기준으로 보통 이제 탐색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랜섬웨어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네트워크하고 엔드포인트에서 왜 막지 못했는지 이렇게 사후 대응을 준비를 많이 하세요. 예, 뭐 당연한 절차긴 하죠. 근데 요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은 사실 제일 처음에 보통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이메일, 악성 메일이 들어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탐지 기술도 사실 없어가지고 이 메일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시성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계속 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악성 코드 URL 관점에서만 대응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한 4분기쯤에 좀 화두가 됐었던 해킹 그룹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시무시한 예, 붉은색을 쓰고 있는데 스캐터 스파이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이렇게 뭐 흩어진 거미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해킹 그룹이 있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히 몰랐었어요. 네. 여기가 좀 특이한 기술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격을 해서 큰 이득을 취한 그런 범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피싱 공격으로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임직원으로 위장해서 뭐 클라우드건 온프레미건 이쪽을 이제 침투하는 새로운 공격 기법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성공했던 예, 그런 해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이 공격한 곳은 그 타겟은 MGM이라는 리조트 그룹입니다. 뭐 여러 가지 카지노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세계 3대 리조트 카지노 그룹 뭐 그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매출 조 단위로 네,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공격을 했고요. 네, 거기에 공격한 걸 보면은 처음엔 이제 피싱 메일을 보내가지고 헬프데스크 직원으로 헬프데스크 직원의 계정을 탈취했고요. 예, 그 헬프데스크 직원으로 위장을 해서 그 뒤로는 전화, 문자 등으로 계속 어떤 임직원으로 가장을 해서 또 다른 임직원을 속이고 또 다른 임직원을 속여서 결국에는 예, 회사를 장악한 그리고 이제 수익을 창출해냈던 네, 그런 공격을 했던 곳입니다. 네, 단순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BEC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BEC 이메일을 가지고서 이제 사람을 속이는 네 가지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신분 사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메일을 통해서 신분 사칭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도메인 스푸핑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코리아닷컴이라는 그 계정 도메인을 쓰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나인 것처럼 코리아닷컴이라는 도메인을 이렇게 따라해서 해커가 메일을 보내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네임 스푸핑, 뭐 도메인 스푸핑이 있고 또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예, 어떤 협력사라든가 아니면 공급업체로 가장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기법, 그런 것들을 신분 사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메일 텍스트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목 그리고 본문 요것만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전형적인 BC 공격 기법인데요. 첨부 파일이나 URL 없이도 내용만 가지고 속이는 그런 기법이에요. 아마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기술을 또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임직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공격에 성공하는 그런 기술들이 예,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퀴싱이라는 기법입니다. 퀴싱은 보시다시피 QR 코드를 이용한 공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뭐 사람을 속이는 이메일이겠죠. 그 이메일 안에 이렇게 QR 코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접속을 해서 접속을 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물론 준비되어 있는 악성 URL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계정 정보를 탈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송금을 유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토드라고 합니다. 토드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메일을 그 좀 속이는 메일을 보내고 그다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방금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인데요. 이거 혹시 뭐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신뢰를 계속 얻어가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공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 사칭 기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해야 되는 것들, 구글과 야후에서는 하겠다고 한 것, 디마크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 디마크 정책을 활용하고 가급적 리젯까지 가서 가급적이면 이런 스푸핑에 대해서는 좀 방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평판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다면은 유사 도메인 공격에 대해서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좀 보유하시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일 텍스트를 속이는 기술인데요. 이거는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 본문에 뭐 긴급함 그리고 뭐 제목에도 긴급함, 뭐 메일 본문에 뭐 바뀌었습니다, 계좌번호 이런 약간 특수한 내용들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런 구문을 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공격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싱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새로운 공격 기법이고 작년부터 조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퀴싱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레거시 갖고 계신 보안 인프라에서는 요거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스캔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스캔하고 이제 이동하는 그 URL을 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토드인데요. 토드는 사실은 이거는 좀 사람 그 보안 인프라 외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솔루션만으로 해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당연히 다양한 그 BEC 공격 대응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라는 정보 보안 교육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공격 기법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메일 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 BC 공격에 대해서 그동안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가시성을 좀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생소했지만은 그래도 해야 되는 이제 디마크에 대해서도 정책 설정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임직원분들이 이제 좀 훈련이 잘 돼 있다고 하면은 회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보호막 같은 게 되겠죠. 중요하다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휴먼 센트릭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요즘에 해커는 사람을 타겟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임직원분들이 하나의 그 방어를 좀 스스로가 수행하는 그런 보호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네 가지 이메일 사기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그냥 갖고 있는 프로프인트 기술에 대해서 그냥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슈퍼노바라는 AI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요. BEC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헤더 분석을 통해서 뭐 어떤 IP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 IP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탐지해내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고받던 그런 관계가 있다라면 어떤 그 1대1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이 송신자는 일단 좀 안심이 되는 사람이네라는 평판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자가 알려진 해커라고 하면은 그 해커에 대해서 인텔리전스 정보를 또 제공해드리는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구문 분석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뭐 언어를 따로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한글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BEC의 유형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기프트 카드 드리는 거니까 뭘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BEC 공격에 대한 유형을 라벨링으로 해서 이메일에 삽입을 해서 사용자가 쉽게 이거 BEC 공격이구나 알아내는 그런 라벨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탭이라는 모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 계신 첨부 파일 URL을 탐지해내는 샌드박싱 기술이긴 한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취약한지 알려주는 그런 대시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타겟이 되는 분들은 임원분들이시잖아요. CEO나 아니면 이렇게 행사장에 오셔서 명함을 노출시키신 분들이 보통 타겟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어떤 공격을 많이 받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미흡한 사람인 건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런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드리는 그런 대시보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탭이라는 모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런 거고요. 그 밖에도 뭐 좀 의심되는 혹은 뭐 잘 모르겠는 URL을 클릭했을 때 가상 브라우저에서 좀 실행을 하는 그런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처음에 이제 공격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노멀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이제 악성으로 뭐 URL을 바꾼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레트로 액티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탐지해서 메일 서버에서 검색해서 자동으로 다 삭제하는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임직원 그 보안 교육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피싱 공격 그 훈련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뭐 동영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임직원들의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런 잠시만요. 어쩌죠? 저만 들리는데 큰일이네요. 네. 지금 사운드가 좀 작게 들렸는데요. 이게 실제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한글로 자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성우의 그 한글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실제로 그 좀 현장감 있는 그런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BEC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메일 게이트웨이죠. 실제 환경이에요. 실제 환경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로그를 쌓겠죠. 그럼 이쪽은요? 이쪽은 실제 환경이라기보다는 모의 훈련 공간이겠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탐지되는 로그와 훈련 공간에서 쌓여 있는 로그들을 연동을 해가지고 정말 어떤 임직원이 취약하고 그분께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루프포인트에서 발표를 해드렸고요.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많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면서 이메일 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